오늘 여기서 어떤 행사가 있냐면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환경부의 환경교육주간 기념으로 재료 환경 체험마당 여러 가지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생태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체험 부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시부터 시작입니다. 네, 제가 여기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오는데 여기를 또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안동 생태공원 아닙니다. 자, 금개구리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금색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여기 지금 설명 들으러 왔네요. 자, 습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토습지 생태계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활동한 거, 자전거를 바퀴 돌리면 전력이 생산되는 거 실험하는 것 같아. 이 친구는 벌써 하고 있네. 전기를 얼마나 생산했어? 엄청 잘하는데. 어려운 거 아닌가? 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300이나 있어? 300이요. 300볼트. 발이 안 보입니다. 발이 안 보여. 이거 생각했어요. 이거 비켜봐, 나좀 하자. 대단한데? 자, 바로 여기 외가리 딱 있다. 외가리. 외가리는 제가 좀 써놨구나. 전 항상 봐도 헷갈리더라. 외가리하고 또 오리, 백로, 소백로. 오리하고 다. 백로와 외가리의 차이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개구리. 국방상 개구리, 목걸이, 삼개구리, 금개구리 여기 있다. 금개구리가 여기서 잘 안 보인다. 저쪽에서 봐야 되나? 여기서 잘 보이네요. 금개구리가 얘가 다리가 노랗구나.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자, 여기까지만 보고 안동 생태공원 실내로 좀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태학습장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생태학습장 안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도 했고요. 마당에서는 부스별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퀴즈에 조금 참여해 봤는데 저의 무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태양열에 의해서 그리고 줄넘기를 하고 난 후에 전력이 생산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공원 입구에 내륙습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요. 내륙습지란 육지나 섬 안에 있는 늪이나 저수지, 논, 하천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내륙습지가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데 수생식물이 자라면서 오염된 물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습지의 탄소를 저장해서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학습장 건물 뒤쪽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개구리 알과 올챙이 그리고 개구리 모형이 사시사철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환경부 법정 보호종이면서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면 금개구리뿐만이 아니라 참개구리, 두꺼비, 백로, 붉은머리 오목눈이, 일잠자리, 검부전나미, 수련, 부들 같은 각종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습지에 사는 식물들도 다양합니다. 물가에 사는지, 또 잎과 꽃을 물 위에 띄우는지, 물 위에 떠서 사는지, 물속에 잠겨 사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수련도 보이고요. 노란꽃 창포도 보이고, 그리고 물과 땅을 오가면서 사는 양서류인 개구리들이 있는데요. 울음소리가 개구리 종류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울음소리로 금개구리인지 참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구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큰 눈을 크게 뜨고 금개구리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운이 좋으면 금개구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올챙이도 보이시나요? 올챙이만 보고서 이게 금개구리인지 참개구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습지를 한 바퀴 돌면서 백로도 만나고 우리 가족도 만났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일으킨 기후위기에 대해서 만약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금세기대에 5.5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 극한기후, 기상이변 등의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는데요.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1.5도시 특별보고서에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기온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탄소 중립은 배출되는 탄소를 전부 제거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배출된 탄소를 어떻게 제거할까요? 안토습지 같은 습지나 갯벌 또는 숲에 의해서 제거가 가능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에 의해서도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을 모두 습지로 만들거나 숲을 조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탄소 포집 기술에 의지하면 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탄소 포집 기술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고 실용화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문제와 부작용, 비용이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후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효율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방안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작년 10월에 발표하고 발표 이후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국내 순 배출량을 제로로 목표하고 있는데 A안은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한다고 한 반면에 B안은 화력 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에 CCUS 등 그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온실가스의 87%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체험과 습지를 건강하게 하는 체험을 했는데요. 탄소 중립에 정부와 기업의 액션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기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행사 중간에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는데 개구리들도 음악을 들었겠죠? 연주 덕분에 안터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지구시민연합 환경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EM 흙곡 만들기 같은 EM을 활용한 활동을 여러 번 했는데요. 오늘 행사에서도 EM 흙곡 만들기 체험도 진행되었습니다. EM 흙공은 EM 활성액과 황토를 배합해서 뭉친 다음에 발효시켜서 하천이나 습지에 던지게 되는데 수질 정화와 악취 제거, 또 유기물 발효와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EM 흙공을 던졌는데요. 안터 생태 습지가 금개구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생물들이 살기 좋은 터전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